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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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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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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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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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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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세상의 모든 밈을 터치하다 밈스터치. 안녕하세요. 구지구지 구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든가든 가든입니다. 안녕하세요. 털머털머 머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추 미스터 추입니다. 와 좋다. 너무 귀엽네. 좋다 귀엽다. 이거. 한 주 만에 귀여워졌어. 네. 굳이 굳이. 선비 다시 오면 되겠네. 이렇게 쌈박하게 좀 소개를 바꿔봤고요. 요즘 우리 극장가에 볼만한 영화들이 좀 많은 느낌인데 어떠세요, 다들? 오. 맞아, 영화관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기분. 그러니까 뭐 하나가 엄청 잘 됐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좀 잘 되는 영화들이 잘 맞아요. 나오는 느낌? 요즘? 저 얼마 전에 파묘 봤는데 저는 좀 제 취향 저도 이었어요? 그 얘기하려고 네. 했어요. 파묘. 샤머니즘과 이제 토속 신앙과 그다음에 MG 무당. MG 무당과 그리고 이게 거의 가드님 좋아하는 거 다 모아놨네요 거기. 네. 되게 시작이 창대했고 끝이 미미하다. 좀 아쉬웠다. 네. 이미 800만 원 넘은 것 같던데요. 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천만 네네네. 가겠다. 네, 1000만을 와.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와. 재미는 있었어요. 그럼 스포지 되나? 살짝? 아니요, 저 안 봤는데요. 안 봤어요? 그럼 스폰하면 안 돼. 네. 맞아. 그리고 지금 이 청취자분들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봤어요, 머털? 저 바빠요? 바빠요? 안 바빠요. 저는 대신에 그거 봤어요. 듄. 준. 어. 오늘 준 말 준 많던데. 봐야죠. 네. 이해 안 간다고. 이해 안 간다고요? 이해 안 간다고? 뭐 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죠. 뭐 워낙 방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그 취소표를 계속 클릭해가지고 용산 아이맥스에서 아니, 출연하셨잖아요. 거기요? 네. 티모시 살라메. 거기 또 좀 그런 지분이 있어서. 티모시 털라메. 티모시 털라메요? 뭔가 너무 좀 들어. 너무 갑자기 너무 조금 털모시 샬라메. 털모시 샬라메. 털모시 샬라메. 어디에 붙이든 너무 조금 저급하다. 저질스러운데 좀. 죄송합니다. 요즘 그 말씀 주신 대로 파묘도 잘 되고 듄도 잘 되고 좀 직전에 원카도 잘 되고 원카. 두루두루 좀 극장가에 재밌는 영화들이 맞아요. 많이 개봉하는 느낌이고 뭐 최근 뭐 가여운 것들 뭐 엠마 스톤 나오는 거 그런 것들도 다 되게 재밌다고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동안 영화관 진짜 안 가다가 최근에 거의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좀 가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룰 영화는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신 것들 중에 있는데 어떤 걸까요? 이건 무조건 듄이다. 파묘. 파묘. 듄이야, 듄. 확실해. 네, 정답은 듄입니다. 역시. 안 봤는데. 어떻게 아셨죠? 예? 어떻게 그게 아셨죠? 요즘에 가장 핫한 영화고 역시 털모시 주목을 샬라메라서. 역시 티모시 털모시. 털모시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근데? 진짜 근데 제가 인기를 실감한 게 예매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맥스는 네. 항상 어렵죠. 그리고 제가 심지어 11시에 시작하는 걸 봐서 새벽 2시에 끝나는 걸 봤어요. 3시간이죠. 네, 근데 그게 끝나고 새벽 4시에 상영하는 거였나? 그 D타임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석이었어요. 이게 스케일감이 큰 영화들은 또 그러니까 파묘 같은 경우에는 아이맥스로 했다고 해도 굳이 아이맥스로 볼 필요는 굳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스케일감 큰 영화들은 아무래도 아이맥스로 보는 거랑 그쵸. 일반 2D관에서 보는 거랑 경험이 되게 달라서 많이들 아이맥스에 모이는 것 같아요. 보셨어요, 다들? 저는 봤고 네. 오늘 방송은 스포일러는 아마 없을 예정이에요. 아마. 저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조심해 주세요. 혹시 원은 보셨나요? 원 봤어요. 저 원도 안 봤어요. 그러면 근데 뭘 조심하라는 왠지 거예요? 가드님은 영원히 거야. 안 보실 것 같은데 보실 예정에 있으세요? 근데 보러 보겠냐. 가기로 해가지고 어. 그래서 원을 보고 가기로 했어요. 오늘 안 보고 2부터 보러 가기로 아니요, 하신 거예요? 원을 보고 가기로. 원은 숙제 따로 보고 숙제, 오기? 숙제.
영화 보기 뭐 모임 같은 거 하세요? 축제에서 하는 거야? 저 분명히 안 보고 간다에 100만 원 걸겠습니다. 털모시. 아니죠. 유튜브 요약본 보고. 아 그게- 그것도 안 보고 그거라도 보면 아, 됐죠. 그게 보는 거죠. 그 투 보러 가는 길에 본다고 확신합니다. 털모시 네. 선던데. 미스터추님 이런 거 되게 빨리 보시는 편 아니세요? 그러게요. 네. 아 저는 보고 싶은데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 바빠서. 진짜 슬프다, 이게 진짜. 3시간짜리 영화잖아요. 네, 맞아요, 길어요. 그리고 예매도 쉽지 않아서 언제 날 잡아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듄 파트 1, 그러니까 이번에 개봉한 게 파트 2거든요. 파트 1이 3년 전에 개봉하기 전에 우연히 유튜브로 듄 세계관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을 보고 되게 그냥 무심결에 눌렀다가 그 세계관에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이 나오길 되게 기다렸다가 원을 봤었어요. 그래서 원은 아이맥스 예매 실패를 했었고 진짜 울면서 일산 CGV에서 아이맥스를 봤었거든요. 아 일산까지 일산까지 가신 갔어요? 거예요? 네. 서울에 없어가지고. 와. 근데 그때는 듄의 어떤 세계관만 보고서 그렇게 빠지신 거네요. 그러면. 네. 듄의 설정에 대해서 네. 너무 빠져가지고 오. 영화를 너무 이거 설정을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실패해서 일산에서 가서 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2는 내가 꼭 용화백에서 보리라 라고 다짐을 하고 이번에 용화백에서 진짜요? 보고 왔고 와 예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 도대체 용화백은 누가 예매를 하는 걸까?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청취자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용화백은 용산 아이맥스를 줄인 말이고요. 왜 다 용화맥 하냐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아이맥스 관 중에 용산 아이맥스 관이 압도적으로 가장 큽니다. 국내 아이맥스 스크린은 용산이 가장 크고 두 번째 천호, 세 번째 전주 효자동, 네 번째 울산 삼산동, 다섯 번째 판교, 여섯 번째 왕십리, 일곱 번째 일산 이 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용산이 압도적으로 커요. 아 여기서.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일산 아이맥스를 가봤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용화맥 하는 것 같고 이 용화맥을 어떻게 예매를 하냐 저도 너무 듄 2를 용화맥으로 보고 싶어서 알아봐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용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오. 그런 게 있어요. 전용 텔레그램 방을 이제 수소문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정확히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 같은 분이 용화맥 예매가 뜨면 알림을 줘요. 그래서 제가 듄 1 때는 계속 CGV에 안 끄고 수시로 들어가서 새로 고침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요. 네. 근데도 막 뜨자마자 매진돼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내가 이렇게 느린 사람인가 막 엄청 자책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알람을 받은 사람들은 알람 받고 탁탁탁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알람은 어떻게 아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해커이시거나 아니면 CGV 직원이 따로 운영하시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뭔가 그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익명의 방이에요. 되게 많은 막 착하신 몇백 분이다. 명의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CGV 마케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 막 그 분명히 예매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막 서칭을 해보다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 용화맥 뭐 그런 자석 알림이 같은 그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걸 누가 프로그래밍해서 배포를 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접근해서 뭐 예약 정보를 이렇게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뭐 어떤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꼭 뭐 듄뿐만 아니라 그냥 용화맥에 계속 알림이 와요. 용화맥 무슨 영화 무슨 몇 시 몇 분 예약 열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와서 저도 듄을 받으려고 피곤하다. 그 전에 무슨 귀멸의 칼날 뭐 아이맥스 오픈 계속 받고 있었어요. 듄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와.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바로 성공하셨어요? 첫 번째 알림은 제가 바로 못 봐서 미스를 하고 또 엄청 자책을 하다가 두 번째 알림은 이제 보자마자 바로 들어갔더니 와 진짜 자리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또 그냥 바로 딱딱딱 해가지고 하니까 돼서 대박이다. 아 다들 이렇게 했구나. 진짜 머릿속에 신기하다. 저는 하나하나 그 새로 고침하면서 근데 그것도 대단하신 그니까. 거예요. 네, 저 근데 또 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하면은 한 2번의 터치를 더 해야 돼요. 아 그건 그래서 몰랐어요. PC로 하면
조금 더 그 짧거든요. 와. 네, 그 PC로 성공을 했거든요. 네. 직면이다. 다들 직면. 영화에 너무 지침해. 그니까.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겨요. 네, 맞아 진짜로. 맞아. 왜냐하면은 생겨. 안 뜰 것 같은데 한 1시간 전 정도로 임박하면 갑자기 취소표가 막 나와요. 그럼 그때 빡빡 하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3초 안에 끝나거든요. 근데 또 안 되는 것도 아닌 게 그러다 잡혀요 하나가. 그럼 또 다른 걸 잡고 싶고 그게 맞아. 굉장히 중독적이에요. 정말. 그래서 제가 도파민. 한 5개 도파민 정도까지 뿜뿜. 잡아봤거든요. 와 진짜 그럼 좋은 잘 잡은 자리로?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저랬다. 네. 새로 고침만으로요? 네. 엄청난데? 한 2시간 정도? 이건 진짜 집착이다. 근데 이게 맞는 게 저도 아니 해보세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피곤해. 그렇게 돼요 진짜. 저도 용암에? 알림이 용암에? 오니까 사실 자리가 막 열려 있는 걸 봤잖아요. 이걸 내 것만 딱 잡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막 몇 개를 잡았어. 네. 근데 결국엔 보러 간 사람은 그만큼의 숫자가 가진 않으니까 그냥 몇 시간 전에 취소를 했죠. 아, 부분 그걸 잡았나 취소를. 그렇죠. 그런 걸 나오면 제가 그러면은 잡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짜 럭키겠다 이러면서 취소를 했죠. 털모시가 받았네. 이렇게. 그래서 용암에 이렇게 예매하는 꿀팁을 알려드리지만 너무 경쟁자가 많아지면 안 되니까 청취자 여러분만 비밀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0 가까이 되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를 그 완전 몰입시켰던 듄의 세계관을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 이걸 준비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계속 그 디아블로가 그러니까요. 저 방금 제 머릿속을 그래서. 스친 것은 디아블로 편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저 디아블로 들을 때도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 힘들겠다. 그때 되게 재밌었다고 하셨잖아요. 아유 그 앞에서 재밌다.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달서민님 잠깐 방송 고생했는데. 끄시고. 네. 근데 이것도 집중해볼게요. 거의 디아블로 급으로 세계관이 되게 복잡해요. 되게 커요. 스트레칭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읊는 건 절대 안 되겠다. 음. 그거는 무의미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좀 완전 요약 버전. 요약 좋습니다. 버전으로 세계관을 한번 알려드리는 방송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떨까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듄을 보신 분들도 보셔도 좋고 안 보신 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크게 스포일러가 되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같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보러 가기 전에 들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보기 네. 전에 보시면 오히려 좋아요. 네. 좋은데요 그러면? 영화 듄은 프랭크 허버트의 대하 SF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이 소설은 무려 1965년도 작품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50년, 60년 됐죠. 이 작품에 대해서 스페이스 오디세이 작가 아서 클라크는 이렇게 평했는데요. 듄에 견줄 수 있는 SF는 반지의 제왕 외에는 없다. 근데 이 평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제가 이번 듄 파트 2를 보고 느꼈던 설명을 너무 잘 반영해 주어서예요. 저는 반지의 제왕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저 그 반지의 정도예요? 너무 좋아요. 네,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고 나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네이버 평 그 리뷰 들어가면 듄 평가 제일 위에 있는 리뷰가 실제로 반지의 제왕급을 이번 세기에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평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 조금 호들갑일 수도 있긴 한데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설도 실제로 반지의 제왕급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공유해드릴 이 세계관은 대부분 이제 소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듄 소설로 돌아가서 듄 소설은 휴고상과 네뷸러상의 장편 부문에서 동시에 수상한 최초의 작품으로 스타워즈, 왕자의 게임, 스타크래프트,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등등 수많은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음악에 이르는 서브컬처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는 그만큼 안 알려졌던 그러게요. 게 신기할 정도로 해외에서는 사실 스타크래프트도 거의 뭐 되게 그냥 엄청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네. 사실상 듄에서 따온 컨셉이 굉장히 많고 그런 그 정도의 되게 어머니격 되는 판타지 와. 세계관이라고 볼 거의 수 있습니다. 그 백종원 선생님의 만능 간장 같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냥 갑자기 세계관이 엄청 좁아지는. 아니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로 이렇게 짜지 세계관이. 네. 저희가 먹던 감자탕 같은 느낌. 네, 그렇죠. 뭐 모든 게 물만 넣으면 계속 그걸로 끓는. 해결되는 시국물 느낌인데. 안 없어져. 오.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관의 소설이다 보니까 실사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 1984년 데이비드 린치 감독에 의해 첫 번째로 성사는 되었는데요. 공개 당시에는 사실 세계관이나 그 팬덤층의 기대에 비해 너무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많았고 이거는 은하 영웅 전설의 짝퉁 버전이다라는 나쁜 평을 많이 받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2000년과 2003년에 사이파이 채널에서 2차례 드라마화 되었었고 그 당시에는 무명이었던 제임스 맥어보이도 참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좋은 평이라 인기를 얻지는 못했고요. 그 이후 다시 2014년도에 파라마운트에서 영화화를 다시 시도했으나 실패했고요. 그 이후 다시 레전더리 픽처스가 배급권, 저작권을 손에 넣어서 드니 빌레브의 손을 거쳐서 드디어 2021년도에 저희가 알고 있는 버전의 듄이 개봉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시행착오 끝에 나온 거네요. 히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드니 빌레브 감독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듄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잘 모릅니다, 사실. 네. 저도 모르요. 드니 빌레브 감독은 제가 좀 좋아하는 감독인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콘택트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49 같은 잘 만든 SF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딱 이런 영화들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최애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고 또 음악은 항상 크리스토퍼 놀란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시는 한스 짐머 레전드 영화 음악 아시죠? 그분은 뭐 포함되지 않는 영화가 없네요, 거의.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영화에는 네네. 이분이 항상 네. 있어요. 그래서 이 한스 짐머와 드니 빌레브 감독이 손을 잡고 만든 이 듄은 개봉 이후 각종 시상식에서 전체 부문을 휩쓸고 전 세계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역대 영상화된 듄 작품 중 최고의 평가와 흥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세계관으로 돌아가서 이제 도대체 듄은 어떤 세계관이냐? 듄은 사실 다른 어떤 세계에 대한 이제 디아블로처럼 다른 세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세계. 그래서 우리 인류의 이야기인데 다만 지금으로부터 26,000년 이후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듄 영화 지금 영화가 된 딱 그 부분은 지금 서기로 하면 26,391년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프랭크 허버트 작가가 대단한 것이 이 26,000년을 갑자기 건너뛰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26,000년간의 인류의 역사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겪은 게 아닌데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걸 다 썼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듄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상상력만으로 26,0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고 그 26,000년을 오늘 다 말씀해 드릴 수는 없어서 거기서 되게 인상 깊은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뭔가 이게 도입부가 디아블로. 네, 뭔가 그 디아블로 많이 인식하시고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뭔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선비선비 달선비가 얘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오늘 없으셔서 얼마나 다행이지.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는 21세기 지금이죠. 지금에 들어서 꾸준히 우주를 탐사하다가 2100년에 이제 지구처럼 살 수 있는 인공 식민지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간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3000년대가 되면 태양계 너머의 행성들까지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돼요.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리고 그때쯤에 안타깝게도 지구는 소행성 충돌로 거주 불가능한 별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지구인이 아니게 되고 다 다른 행성에 사는 그런 종족이 되게 돼요. 3000년대부터. 그리고 10개 정도의 행성에 나뉘어 살다가 너무 각자 흩어져 사니까 공통 정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한 행성에 정부를 세우게 되고 그 정부를 중심으로 점점 번창해서 나중에는 1000개의 행성에 나뉘어 사는 멀티 행성 민족이 됩니다. 멀티버스.
근데 1000개의 행성에 인류가 나눠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끝과 끝에서 소통이 거의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랬던 게 그만큼 나뉜 만큼 이동 속도나 통신 장비는 그만큼 발전을 하지 않아서 사실 서로 점점 이제 다른 문화들이 더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각자 문명을 발전시키던 시대를 이제 이 소설 안에서는 1만 황제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흘러 8000년대가 됐을 때 엄청난 천재의 과학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탄생을 해서 공간을 접어서 이동할 수 있는 초공간 여행 기술을 드디어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여기서 저기로 뿅 가는 그런 기술이 드디어 8000년대에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셔야겠어요. 여행 유튜버. 그러니까 지구가 없어지는데요. 미스터 추의 시대가 오겠어요. 그러니까요. 드디어 비행기 안 사도 돼. 언제 온다고? 8000년이. 8000년대. 조금만 버텨요. 그때는 뭐 그럼 몇 살이에요, 그러면? 그래 뼈가루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몇천 년간을 떨어져 살던 행성들이 교류가 시작되니까 이제 전쟁이 다시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0년대부터 무려 2500년간 재통합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2500년. 그래서 2500년의 전쟁 끝에 11,100년에 인류는 다시 하나의 은하 제국으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되게 평화의 시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1400년간 다양한 성간 무역과 교류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되면서 1차 우주 황금기가 열린다고 우주 합니다. 황금기. 하지만 여기 행복도 잠시 서기 12,500년에 실리콘 역병이라는 이제 기계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초전도체예요. 사실 이 정도까지 어머. 이 정도까지 가려면 초전도체 기술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초전도체 기술에 굉장히 의존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와, 그러면 1950년대 소설 쓰면서 초전도체 기술의 중요성을 알으셨고 그걸 언급을 했던 대단하다. 거예요. 대단하다.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실리콘 역병으로 초전도체를 쓸 수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 개발 같은 게 다 도태가 되고 문명이 후퇴를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그 역병에 내성이 생긴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면서 2차 황금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데, 실리콘 역병을 한번 겪어봤더니 사람들이 이거 우리 기계에 너무 의존하고 사는데 기계가 고장나니까 우리 완전 문명 도태되고 난리 나는데,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휴머니티 퍼스트라는 조직이 생겨서 이제 기계나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 위주로 살아가자, 이런 조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되게 그럴듯한 이야기네요. 태초의 지구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근데 저도 같은 맥락으로 네. 그럴듯한 거예요, 이 역사가. 그래서 막 무슨 뭐 뿅뿅뿅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맞아. 딱딱딱 그 다음으로 서사가 넘어가는 서사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기계와 컴퓨터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 및 테러 행위들을 전 우주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제 혁명의 이름은 버틀레리안 지하드라는 혁명인데,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 인류는 사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누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너무 중요했던 이벤트였는데, 사실 이 버틀레리안 지하드가 듄 세계관에선 거의 예수님의 탄생과 동급의 커다란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듄 세계는 이 버틀레리안 지하드를 기점으로 다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는 기원 전 사람들이 되고 16,000년부터 새로 1년을 세기 시작해요. 기독교 반발이. 너무 어렵다. 16,000년부터 다시 기원. 그냥 그때부터 기원 기원 1년? 1년이고 우리는 이제 기원 전 전 사람들이고. 연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예수님 탄생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본인이 기원 전 사람들이 될 거라고 그쵸. 생각도 뭐 그거는 못했겠죠.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버틀레리안 지하드가 듄에서 엄청나게 큰 이벤트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기계의 의존도를 최소화하여 인간 힘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 사람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전 우주에 있는 기계다운 기계들이 다 부서지게 되고 인류는 완전 후퇴를 하게 돼요. 완전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 노동력으로 살자. 오. 우리 기계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했는데
그거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좀 끔찍한 게 인간 몸인데 뭐 아프거나 이래서 몸을 일부 기계화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래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파괴를 했다는 설정이 돼요. 진짜 순수 인간만 극단적이네요. 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 은하 제국의 지배 계급은 굉장히 권력이 약해졌고 결국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새로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최후의 승기를 잡은 곳이 코리노 가문이라는 건데 이제 이 코리노 가문이 황제가 되어서 다시 1만 년 동안 우주를 통치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듄 영화에서 11,191년 우리 서기로 했을 때는 26,391년의 이야기 듄 영화의 시작이 됩니다. 와. 이거 지금 좀 기시감이. 좀 이해되셨나요? 아니요. 어. 디아블로 편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명확하긴 이거 해요. 많이 잘라냈어요. 네, 많이 그 잘라냈어. 잘랐는데 핵심을 이렇게 딱딱 짚어주시니까 이야기가 너무 몰입감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해됐어요, 듄을 저는. 보기 전에 이 방송을 들었다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봐도 되겠다. 들고 있습니다. 약간 좀 네. 도움 되실 것 이제 같죠? 봐도 될 네. 것 같아요. 2부터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저 끝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럼 소감을 거의 끝나긴 했어요 실제로.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좋아한 이유가 그렇게 발전한 26,000년 후의 미래인데 안에서는 되게 봉건제도 같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싸움도 되게 칼싸움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약간 그렇네. 이 영화의 약간 매력적인 설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영화랑 살짝 겹치는 내용들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2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2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지만 1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많아서 살짝 더 알고 들어가셔서 영화를 보셔도 좋을 만한 부분인데 좋다. 아까 이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혁명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두브로르니노크 8글자였던 것 같은데. 지하드. 맞아요. 버틀레리안 지하드 그치. 요걸 기점으로 다시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집중하세요. 깰게요. 이때 그래서 결국 다시 종교라는 게 생겨나게 돼요. 새로운 종교가. 왜냐면은 이제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우린 이제 무엇이 우리의 사상,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냐 기계 중심 사회였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지구 시절에 있었던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를 다시 복구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해서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경전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교리를 전파를 새로 하게 되는데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인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정신을 본뜬 기계를 만들지 말라. 결국 이게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못 만들게. 근데 여기서 이제 듄의 이야기가 왜 일어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행성에 막 1만 개 나눠 사는데 평생 이 행성에서만 살 수도 없고 무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주선이 일부 있긴 있어요. 다만 컴퓨터가 없는 우주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은 할 수 있는데 조정은 다 인간이 해야 되는 그런 우주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다 파괴를 해버려가지고. 근데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초공간 여행술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접어서 이동하는 거. 근데 그 이동 기술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그 초공간 안에서 그 공간을 넘어서 있는 약간 이제 그런 상대성 이론적인 그런 것들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시공간을 계산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계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무조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미친 시대에서 무엇을 했냐. 인간의 연산 능력을 어릴 때부터 미친 듯이 훈련해서 컴퓨터급으로 연산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요. 훈련을 해가지고. 인간을 컴퓨터를 만드는 거네요. 네, 인간을 사실 거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막 몇천 자리 곱하 몇천 자리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이런 인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휴먼 컴퓨터를 멘타트라는 직업군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미친 듯한 연산과 논리력을 훈련을 해서 각 고위 가문 같은 데에 뿌려져서 이제 그 고위 가문에 우주선을 뭐 왔다 갔다 하거나 계산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도와준 형식으로 기계를 움직이게 되고요. 또 두 번째가 있는데 이만큼 고도의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 사람 머리로는 안 되고 약을 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약류의 어떤 거를 먹어서
미친 듯이 뇌를 깨워야 되는데 그 마약류가 나온 그걸 먹으면은 엄청난 연산력이랑 예지력,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직감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져서 이 우주선은 이 항로로 가야 저기를 도착할 수 있다는 예지력이 굉장히 발전을 한다고 하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이 결국 우주선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별에 갈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약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는데 그 약이 나오는 행성이 바로 주인공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아라키스라는 모래 행성이에요. 그 모래 행성에서 특수한 성분의 그것이 나와서 그 모래 행성의 그 특수한 성분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내용이 바로 듄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연결이 되셨나요? 네. 이해됐어요. 명확한데요. 네. 아주.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듄이. 근데 오케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모르고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해를 그냥 뭐 전쟁 일어나고 막 그렇네라고 보실 것 같은 게 약간 저도 이제 이걸 잘 모르는 친구랑 같이 봤는데 약간 뭐 뻔한 그냥 SF 전쟁 영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배경 지식을 알고 보고 모르고가 되게 그렇겠네요. 경험의 차이가 네, 크구나. 듄은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고서 본 거는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알고 나서 또 영화를 생각해 보니까 뭐 조금 더 오히려 지금 와서야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알고 봤으면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보세요. 네, 다시 보세요. 네, 그 텔레그램 알려주세요. 이제 2D로 보세요. 두 번째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듄은 본인의 영화를 그렇게 할 수 없죠. 본인의 이미 눈이 너무 높아졌어.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제가 더 많이 길게 준비하긴 했는데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재미를 느껴가시면 될 것 같고 급하게 왜요? 저 듣고 싶은데요. 시즌 2 해주세요. 시즌 2. 사실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진짜 거의 다 채워낸 상태긴 해요. 그만큼 진짜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혼자서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작가가 해군 출신이에요. 평생 해군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되게 너무 의외다. 방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과학적인 초전 조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65년도에 알았던 거를 넘어서 아까 말했던 기독교, 불교 뭐 이런 것 성전도 다 공부를 했고 그 안에서 아이템 요소를 듄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아까 그 약 있죠? 그걸 스파이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사실 모티브는 사실 그 저희 중세 시대에 후추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열강들의 전쟁 그거를 굉장히 연상시킨다고 그래요. 이름도 스파이스로 그러네요. 지었고 그런 식으로 그 사이의 전쟁이나 어떤 가문의 설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나라나 문화권에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가져와서 넣은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억지스럽지 않고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인데도 잘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티모시 샬라메가 내한을 했었죠. 그쵸. 어떠셨어요? 코리아 좋아요. 유키즈에도 나오셨던 걸로 맞아요. 알고 있고 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티모시 샬라메 인사성이 진짜 진짜 좋다. 바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슈퍼스타가 인성까지 좋고 참. 시간도 진짜 미리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 보고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유재석님이랑 악수하면서 90도 인사까지 같이 맞아요.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인성이 이제 배운 사람은 다르다 이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사실 외모와 능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진짜 차세대 대스타가 맞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소설은 도대체 그러면 분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소설은 사실 프랭크 허버트 원작은 되게 두꺼운 책으로 6권 완결이고요. 그 다음에 프랭크 허버트의 아들인가 손자분이 후속작을 썼는데 사람들 안 쳐준다고 그럽니다. 프랭크 허버트까지가 다다라고 하고 얹혀갈라 했는데 다만 그 아들분이 낸 게 아니라 프랭크 허버트가 냈나 아니면은 뭐 그게 있는데 세계관 설명집 백과사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아들이 쓴 것보다 훨씬 쳐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 세계관 백과사전이. 그거 다 읽기 진짜 힘들겠죠 6권.
저는 읽긴 읽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아직은 네. 시작은 못 하고 있어요. 음. 읽으실 생각 있으세요? 이게 들어보니까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그 만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을 다 상상력으로 그려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신기하고 맞아요. 진짜. 네, 좀 경이롭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됐나요 이거? 65년이니까 아직일 것 같은데요. 왜요? 70년. 유튜브에 네.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지은 리뷰. 그리고 아마 그 저작권자 사망으로부터 70년일 거라 아직 좀 많이 음. 남았을걸요? 그렇군요. 아쉽군. 네, 그래서 듀는 배트맨 다크나이트처럼 트릴로지로 계획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2편 후 3편 제작이 되면은 이제 완결이 딱 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3편은 지금으로부터 3년 후인 2027년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저희가 잘 살아남아가지고 꼭 트릴로지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듀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다들 보신 분들 안 보신 분들 어떠셨는지요? 저는 준 2를 바로 보러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일 했네요. 제 생각에는 가드님은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저는 막 되게 그런 막 공상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허무맹랑하면 저는 좀 오히려 재미가 없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전 현실 기반의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 취향은 듄을 보러 가자는 데는 막 그런 제한이 있을 때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는 그 쿠제이님이 말씀해주신 걸 보니까 그 작가님이 전혀 정말 현실 기반이 아예 없는 그냥 상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되게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쓰셨다고 하니까 또 이게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준 2를 보려고 합니다. 준 1도 보고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이번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바빠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요약본이라도 보고 가셔야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티모시 샬라의 비주얼만 봐도 솔직히 좀 재밌긴 해요. 그러면 원도 좀 한번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재밌죠 여기 재밌잖아요. 여기 털못이니까 여기 재밌죠. 다른 의미. 저는 너무 재밌게 들었고 사실 좀 아쉬운 게 더 얘기를 사실 듣고 싶었어요. 약간 좀 3분의 1 정도 지금 쳐냈습니다. 너무 많이 쳐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시는 요약본 같은 걸 들으면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또 알 수 있기도 하고 모르는 것들을 또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늘 설명이 너무 재밌었고 확실히 그 뭐든 아는 게 힘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이게 그냥 볼 때랑 뭘 알고 볼 때랑 뭐 사실 영화도 충분히 그렇고 뭐 사회 현상이나 뭐 문화나 모든 것들이 알고 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 개인이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또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준 아주 명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네. 한 건 했네요. 그러니까 디아블로가 죽여놓은 림스터치를 겨우 이제 또 살려주신 것 같아요. 너무 선비 달선비 없다고 너무 까는 거 아니에요? 디아블로 편 잘 됐어요. 잘 됐잖아요. 사실 디아블로 편 저 사실 되게 좋아하는 에피소드라 갑자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저 5번 들었어요 사실. 진짜로. 그 되게 난감해하는 그 목소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그거. 저 오늘 너무 달선미님의 마음을 느껴가지고 읽다가 막 혼자서 주절주절 읽는데. 굉장히 혼자서 초조해 하시더라고 하면서 저는 쿠제이님 보통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쓸 때도 느꼈어요. 쓸 때도 그럴 것 같다. 읽을 때 역시나 그렇군 이러면서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듄 1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살짝 지루하긴 했었어요. 되게 잔잔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길어가지고 또 특히 길고 하니까. 근데 지금 확실히 사기관을 알고 뭔가 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2가 되게 기대되는 심정이긴 하거든요. 물론 또 보고 나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분이 26,000년 후의 세계를 상상으로 이렇게까지 넓은 세계관에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와 정말 너무 경이롭고 되게 본받고 싶네요. 저도 사실 책 읽어보실래요? 창작 욕구가 막 저 책 읽긴 할 거예요. 스터디? 듄 스터디. 스터디를? 갓생. 갓생이다. 이건 근데 갓생. 되게 어렵겠죠 아마 소설 내용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퍼즐을- 그렇게 어렵다는 내용은 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음. 그렇게 어려웠으면 전 세계적으로 소설도 굉장히 흥행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려웠으면 그만큼 흥행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를 보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안 보신 분들 중에서 볼까 말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번 에피소드가 좀 구미를 당기게 했다면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그럼 혹시 또 보셨던 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또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